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일정, 어쩌면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라이벌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인데요. 2021-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마지막 경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월 13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풀럼과 첼시가 서런던 더비로 문을 열고요. 1월 14일 토요일에는 아스톤빌라와 리즈,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맨체스터 더비, 또 하나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더비의 주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1월 15일 일요일 새벽에는 브라이튼과 리버풀, 에버튼과 사우스햄튼, 노팅엄과 레스터의 경기가 있고, 황희찬 선수의 출격이 예상되는 울버햄튼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도 열립니다. 브렌트포드 대 본머스, 또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대 풀럼의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1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아스널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세계적인 축구 게임, 또 피파와 제휴하고 있는 피파 23이 2022년 올해의 선수 팀 오브 더 이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또 피파 23의 공식 파트너인데,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월드베스트 후보가 확정됐다, 지금 투표할 수 있다라는 창을 띄웠거든요. 그 창에 소개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에스턴 빌라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대표 라이트백 키어런 트리피어,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 손흥민 선수가 이 4명의 대표 얼굴로 등장했는데요. 물론 후보자는 실제보다 훨씬 더 많아요. 피파 13의 팀 오브 더 이어의 최고의 선수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여러분이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링크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피파 23 페이지에 가셔도 지금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공격수 부분에 꽤 많은 선수들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셀타비고 공격수로 지난 2021-2022 시즌 라리가에서 스페인 선수 최고골을 넣은 이아고 아스파스라든지, 또 AS 모나코에서 활약 중인 벤 예데르, 발롱도르 수상자인 레알 마드리드의 카림 벤제마, 세리에 A MVP를 차지한 하파엘 레앙,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바르셀로나의 우스만 덴벨레, 또 최근 첼시 임대 이적을 확정한 주앙 펠릭스도 이름을 올렸고요. 해리 케인, 데안 쿠루세스키, 손흥민, 지난 2021-2022 시즌에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을 이끈 손케쿨 트리오가 모두 이름을 올렸고, 또 레반도프스키, 음바페, 메시 같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세계 최고의 3톱으로 꼽힐지 궁금한데요. 지금 저도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벤제마, 케인, 이 3명의 선수를 선정을 해봤어요. 다른 포지션들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 중인데, 여러분도 현재 진행 중인 피파 13 팀 오브 더 이어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가 있고요. 또 공식적인 피파 시상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이제 피파 더 베스트 각 부문의 후보들이 공개될 예정인데, 피파 더 베스트 시상식은 2월 달에 열리고, 여기서 또 올해의 선수상 아마 리오넬 메시 선수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22년을 멋지게 장식했듯이 2023년에도 또 멋진 활약을 또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경기, 아스널과 경기를 앞둔 최근 기록과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팀 최근 6경기에서 3승 3패로 호각입니다. 워낙에 최근에 양팀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존심을 챙겨왔어요. 역대 프리미어리그 전적에서는 61전 15승 23무 23패로 토트넘이 조금은 열세인데요. 그래도 아르센 벵거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는 포체티노 감독 체제의 토트넘이 아스널 상대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최근 6경기의 호각은 친선 경기를 포함한 결과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홈에서 무실점으로 3경기를 모두 이겼고, 아스널은 또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실점은 했지만 많은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서로가 홈에서 3골씩을 넣으면서 화끈한 경기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토트넘은 지난 5월에 아스널과 홈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아스널을 4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었고, 또 아스널은 올 시즌 지난 10월에 토트넘과의 홈 경기를 이기면서 선두 독주 체제를 구실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팀의 경기에서는 최근 6경기 중에 3명의 퇴장 선수가 나올 정도로 또 격렬하고 치열한 경기였는데요. 양팀의 최근 흐름을 보자면 역시 아스널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아스널이 17경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치른 가운데 14승 2무 1패, 승점 44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트넘은 18전 10승 3무 5패로 승점 33점, 양팀의 승점 차이가 11점이나 벌어져 있으니까 현재 아스널은 우승 경쟁, 토트넘은 4위 경쟁, 조금은 이제 양팀의 간극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경기 기록을 보면 토트넘이 그래도 부진을 꺼내냈던 최근 2연승으로 기운을 올리고 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를 4대0으로 꺾으면서 최근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2경기 연속 무승에 안 좋았던 분위기를 끝냈고 또 포츠머스와의 FA컵 경기도 승리를 했는데요. 아스널 같은 경우도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에서 아쉬운 면도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연승 행진이 지난 1월 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 0대0 무승부로 끊기기도 했고 또 홈 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제주스가 부상으로 빠진 그런 공격진의 좀 공백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양 팀의 선수단에서 부상 명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의 최근 취재에 따르면 그래도 대안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훈련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아스널과 경기에는 출전이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FA컵 포츠머스와의 경기에 원래 선발 명단에 있다가 몸을 푸는 도중에 무릎 부상을 입었던 미드필더 이부 비수마도 몸 상태를 회복해서 아스널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비수마가 뛸 때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올 시즌 토트넘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좋은 경기라고 보이고 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입었던 부상으로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최근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그래도 벤탄쿠르가 거의 회복 중이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뛸 수 있을 것이다. 벤치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경기까지 날짜가 조금 있으니까 몸 상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히샬리송 같은 경우도 월드컵에서 부상을 입었잖아요. 아스널전 복귀를 목표로 재활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콘테 감독이 확실하게 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종 기자회견을 통해서 몸 상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엔 이미 가브리엘 제주스가 역시 히샬리송과 마찬가지로 월드컵에서 부상을 입어서 장기 이탈한 것 외에는 새로운 부상 선수가 없는데요. 다만 옥스포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사카 선수가 선발 출전했다가 타박상을 입고 부상으로 교체가 됐어요. 무릎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큰 부상이 아니다 보니까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사실 최고의 경기력이 안 줄 수 있더라도 어찌됐거나 토트넘의 상황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계속해서 아스널을 이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스널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널이 훨씬 더 토트넘보다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입증하고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양 팀의 올 시즌 기록을 기반으로 한 후스코어드닷컴의 전력 분석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아스날의 강점들에 조금 잡아먹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토트넘은 역습이 강한 팀이고 특히 세트피스에서 강한 팀, 세트피스 공격이 좋은 팀인데 아스널의 강점이 세트피스 수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수비력을 갖고 있고 또 토트넘의 문제가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강점은 역습 축구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아스날의 올 시즌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결정력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은 기술 좋은 선수를 막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상대의 기회 창출을 막지 못하고 있고 수비 개인의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기회를 잡았을 때 좀 빠르게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먼저 골을 내주고 역습이 틀어막히고 세트피스 공격까지 틀어막힌다면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 안방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매체인 크라우드 위즈덤은 이 경기의 득점 예상 선수로서 일단 토트넘에서는 해리케인과 손흥민, 아스널에서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와 부카요 사카를 지목을 했는데요. 이 선수들의 기록을 봤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13경기를 뛰면서 29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중에 19개가 유효슈팅이 되긴 했지만 득점은 3개밖에 없었다. 즉 이전에 비해 슈팅의 득점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인 선수가 올 시즌 16경기에서 13골을 넣고 있고 42개의 슈팅 중에 29개를 유효슈팅을 연결하면서 공격적인 생산성과 치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손케디오가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고 해결사 역할을 했다면 이번 경기는 케인 선수가 해결사로 나서고 손흥민 선수가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손흥민 선수도 아스날의 강한 모습을 보여보긴 했지만 케인도 북런던 더비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인 만큼 손케디오가 살아나야 토트넘은 좀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스날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손케디오가 베테랑이라면 아스날은 제주스가 없는 가운데 빠른 윙어인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문전으로 들어가서 또 골을 넣는 역할들을 함께하고 있는데 특히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5경기를 뛰면서 24개의 슈팅 중에 14개를 유효 슈팅을 연결했고 6골을 넣고 있을 정도로 경기 출전 대비 득점이라든지 본인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개의 도움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카 같은 경우도 15경기에서 21개 슈팅 중에 10개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고 5골을 넣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의 득점력을 합친다면 충분히 토트넘을 상대로 제주수가 없어도 골로 가는 열세를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사카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베테랑 공격수 손케디오, 아스날의 젊은 공격수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대결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아스날을 상대로는 좋은 기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프로 경력 역사상 가장 많이 상대한 팀이 아스널입니다. 무려 아스널과 17경기를 치렀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전적이에요. 공식 경기를 모두 포함했을 때도 6승 5무 6패로 전적이 이제 50대 50으로 동률이고 리그 대결로 보자면 더 팽팽합니다. 5승 5무 5패입니다. 이 가운데 또 흥미로운 게 손흥민 선수가 통산 아스널을 상대로 5득점 5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아스널을 상대로 강한 모습 보여왔어요. 2018-19 시즌에 아스널 원정에서 2대4로 질 때 첫 공격 포인트를 프리미어리그 북런던 더비에서 기록했었어요.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2019-2020 시즌부터는 이제 계속된 연속된 포인트가 나옵니다. 2019-2020 시즌에 원정 경기 당시 2대1로 비길 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고 또 홈에서 2대1로 이길 때는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2020-2021 시즌 또한 홈 경기 2대0 승리 당시에 1골 1도움을 또 한 번의 원맨쇼를 펼쳤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원정 가서 질 때도 한 골을 넣었고 홈에서 3대0으로 크게 이길 때도 1득점 1도움을 올리면서 케인 선수도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넣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 페널티킥까지 유도했기 때문에 손흥민 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렸지만 올 시즌은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기 이제 3대1 패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연속 공격 포인트가 끊기긴 했는데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지만 큰 문제가 안화 골절로 인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그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 거기에 좀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스널과 경기를 준비한 훈련 모습이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눈 부위에 붓기가 더 많이 가라앉은 모습 거의 이 정도의 모습이면 부상 이전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또 무엇보다 뭐 몸 상태도 괜찮지만 표정이 굉장히 밝았고 동료 선수들과의 표정도 밝았다는 것 벤 데이비스나 로메로 같이 또 중요한 수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본인이 훈련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평소에 그런 스마일 가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힘차게 훈련한 모습이 공개된 것은 물론이고 또 포츠머스와의 FA컵 경기를 마치고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는데 아스널이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솔직히 관심 없다라면서 조금은 도발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대팀이라도 존중하고 좋게 얘기하고 최대한 예의 바른 인터뷰를 해왔던 손흥민 선수인데 북런던 더비의 의미를 알고 있고 또 지금 상황은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에서 질 거라는 예상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조금 강한 워딩을 한 건데요. 지난 전반기 원정 경기에서 아스널에서 졌기 때문에 숙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팬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팬들을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아스널과 경기에 모든 것을 쏟고 또 이겨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전포고에 가까운 아스널 상승세 관심 없다, 신경 안 쓴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사실은 지금 많은 매체들은 아스널의 승리를 점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크라우드 위즈덤에서도 아스널의 승리 가능성을 43%로 토트넘이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측정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토트넘이 홈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스널이 대승까지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가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스코어가 아스널의 1대0 승리고 그 외에 아스널의 2대1 승리, 아스널이 2대0으로 이긴다. 모든 가능성이 이제 아스널의 승리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18개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에서도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 이례적인 이제 높은 배당이 나왔어요. 토트넘의 홈 승리 평균 3.22배, 무승부 3.59배, 아스널 승리가 2.17배니까 사실 아스널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토트넘은 잘해야 무승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전, 더비전의 특성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고 또 이런 경기들의 결과가 아스널의 상승세를 꺾을 수도 있고 토트넘이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스널이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토트넘의 4위 경쟁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고 팀 사기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토트넘이 사실 아스널 상대로 조금 뭔가 결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쿠루세스키라든지 벤탄쿠르 같은 주력 자원들의 부상 복귀가 필요한데 앞으로 남은 며칠 안에 토트넘이 얼마나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를 앞둔 정밀 분석과 프리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로 올라오는 최신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